이렇게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인공지능 AI, 요즘 어딜 가나 화제의 중심에는 거대 인공지능, 챗 GPT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수준까지 고도화되다 보니 지금이 이 고지능 AI를 제어할 골든타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덕진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네. 챗 GPT가 요즘 뭐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그런가요?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실험실 속에 혹은 프로그래밍 속에 있었던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이 밖으로 나오게 되자 실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생성형 이미지와 생성형 텍스트가 만드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현실 같다 보니까 좀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게 실제로 이제 그 펜타곤이 폭발하는 가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생성형 이미지가 만든 건데요. 저것만 보고도 실제로 정말 펜타곤에 무슨 일이 난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 주가가 이제 철렁거리기도 했고요. 네. 인도에서는 실제 이제 뉴스가 이제 저것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교황도 나오시네요. 네, 이제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패셔너블한 이제 교황님이신데 저 역시도 다 이제 가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정말 진짜 패딩 입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조사는 받긴 했지만 포토라인에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챗 GPT가 주는 뭐 틀린 답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이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실이나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됐을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뭐 규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소장님처럼 뭐 AI 연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 분들이야 뭐 규제가 나오나 보다 하겠지만 아직 저같이 써보지도 않은 사람은 네. 무슨 벌써 규제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뭐 대체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EU에서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규제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에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AI의 생체 인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챗 GPT.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AI 생체 인식이나 아니면 금지 분야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들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이제 뭔가 도용당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뭐 생체 인식 데이터를 가지고 뭐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같은 건 이미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저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이런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AI,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지만 네. 챗 GPT는 지금 태어난 지 아직 뭐 돌도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넘었죠. 근데 이런 오래된 법안에 같이 엮여서 네.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뜨겁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생성형 AI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바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번에 어떤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것이냐라고 할 때 제일 큰 것이 결국엔 사용할 때 예. 결과물이 있을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거는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뭐 도장을 찍거나 정확하게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주 빠르게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 GPT-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유럽연합에서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저게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조금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 출처는 4점 중에 1점, 저 데이터 관리는 4점 중에 2점, 저작권 표기는 4점 중에 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저렇게 실제로 GPT가 학습된 데이터에 저작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데이터 출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학습해서 나오는 건지 네. 이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결과물을 내는 것조차도 만약에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알 수 없다면 예.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먼저 네. 결과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에라도 뭔가 이것이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하자.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가이드라인의 좀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챗 GPT로 뭐 과제도 제출하고 논문도 그렇죠. 쓴다는데 거기에 반드시 출처는 챗 GPT에서 나온 거다. 네네네.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네네네,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가 뭐 유럽에서 만든 규제면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이 규제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EU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유예 기간 좀 기다려서 2026년부터 네. 적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EU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생성형 AI가 미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럽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정책도 좀 같이 엿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2026년부터 규제가 시행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네. 사이에 챗 GPT는 저만큼 더 멀리 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미국의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챗 지금 GPT는. 챗GPT는 그렇죠. 근데 오픈 규제는 AI는. 오히려 유럽에서 먼저 나오고 뭔가 좀 주객이 뒤바뀐 느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뒤처진 부분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규제적으로라도 좀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결국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공백 아니면 네. 또 다른 기회 이런 걸 또 같이 보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후발주자로서 뭔가 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 뭐 이런 네. 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챗 GPT의 창시자까지 나서서 인공지능 이거 규제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인공지능이 커갈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돈이 되고 기회가 되는 사람들일 텐데 이 그렇죠. 사람들이 나서서 규제를 외치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규제가 지금은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제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럼 데이터 수집에까지 이제 규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규제가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금까지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 모아놓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규제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선두주자에 있는 뭐 오픈 AI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규제가 본인들의 기술을 막아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좀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AI 업계에서는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규제의 양면성 그리고 방향성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